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철학TV의 혜인쌤입니다. 반갑고요. 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운세 풀이 중에서 1984년생 갑자생 쥐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84년생 2021년이 되면 38세가 되네요. 이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이제 막 출발해가지고 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조금 지나왔죠. 이제 조금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한 10년 차를 돼갈 것이고, 조금 늦게 시작한 분들은 뭐 5년 차, 보통 한 5년, 10년 차쯤 되겠네요. 자, 인생이나 사회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단계죠. 그죠? 굉장히 희망과 꿈과 부풀어 있는 그런 나이대죠. 그죠? 인생에,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청년기죠. 그죠? 옛날로 말하면 20대라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100세까지 사시기 때문에 굉장히 젊게 살죠. 그죠? 자, 지금쯤, 그런 나이인데, 자, 이 갑자생은 우리 60갑자 중에서 맨 첫 번째 등장하는 갑자입니다. 우리가 이 온 우주가, 우리 이 세상이 갑자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이렇게 쭉 이렇게 60갑자가 나가는 거거든요. 자, 이 갑자는 쥐띠인데, 쥐띠도 우리가 뭐 색깔로 말하면은 5가지 종류, 뭐 가시거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갑자는 푸른색지, 청지, 청서, 그 다음에 뭐 검은지, 흰지, 뭐 황금지, 또 뭐 있지? 이런 식으로, 지의 색깔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이제 어떤 우리 가시거리를 하는 거니까, 어떤 띠라는 게 본인은 아니에요. 띠는 예 말해서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유전자, 이쪽에 스토리가 들어있는 쪽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하는 이 띠풀이는 띠를 중심으로 해놓은 어떤 그런 어떤 띠의 특성이라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이 태어난 하늘의 오행, 천간 기운, 고유의 오행이 있어요. 태어난 날의 하늘의 기운인데, 그게 이제 본인이거든. 그게 본인이고, 그게 자예요. 나요, 나. 그게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하늘의 기운, 천간 오행인데, 그 중 10개 중에 하나를 태어나거든요. 갑으로 태어난 사람, 을로 태어난 사람, 병으로 태어난 사람, 다 다르죠. 그러니까 갑자년에 태어나더라도 그 천간 오행의 고유한 나를 기준으로 하는 따라서 저 띠의 어떤 쉽게 말해서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다 다르죠.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으로 태어나냐 중요합니다. 내가 갑으로 태어났으면은 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갑자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를 보는 게 정확한 사주풀이를 하는, 운명풀이를 하는 방법이죠. 그죠? 자, 그런 각설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갑자 년의 중에서도, 이제 이 나가는 순서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나갑니다. 제가 나가는 순서대로 자막 처리를 해놨거든요. 갑은 갑, 을은 을. 왜냐면 이게 상당히 전체적으로 다가 길기 때문에 자기 해당 분야만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뭘로 태어나신지 아셔야 되겠죠. 이제. 갑으로 태어난지, 을로 태어난지, 병으로 태어난지, 그지? 요즘은 많이들 알고도 계신데 잘 모르신다 그러면은 본인의 태어난 생년월일 시를 음력, 양력 구분해가지고 댓글에 올라가시면은 제가 시간 날대로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자, 그것을 알고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물론 시간이 계신 분들은 처음부터 다 보셔야 됩니다. 갑자생에 대해서. 예, 재미있죠, 그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참고도 좀 될 겁니다. 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좋아요, 구독은 적선지가의 필요여경, 적선하는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경사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갑자생 중에서 자 이제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부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갑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를 나무, 그것도 나무 중에서 큰 나무, 거목.
이거는 상징하고 비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자, 이 간목은 어떤 속성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성인데, 성질이죠. 그죠? 자, 이 간목은 앞으로 뻗어나가는 성질, 진취적인 성향, 이런 쪽, 내지 남을 리드하려는 성향, 이런 쪽, 계몽하고 선도하려는 성향,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강하고 명분을 중요시기죠. 어디 분야에서나 내가 리더, 두목, 대장을 하겠다 따라들죠.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이죠. 예. 그래서 자존심도 강하고 쉽게 굽히지를 않고 구부렸으면 뿌렸으면 뿌려졌죠. 그죠? 이런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을 중요시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육계통도 많이 있어요. 교육계통이라든지 어떤 뭐 정치계통 이런 쪽도 있고, 내지 어떤 또 공무이라 그래가지고 공공의 일을 하는 쪽이 많아요. 특히 공직계통 이런 쪽도 많이 있고, 예.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간목이 또 우리가 어질인자를 상징하거든요. 어질고 착하고 예, 이런 어떤 측면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이 어질된 것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러한 간목이 이제 갑자년에 태어났어요. 예, 갑자년,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를 한번 볼까요? 뭐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 자, 간목이 갑자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첫째는 본인의 주체, 주관이 굉장히 강해요. 자신의 어떤, 주체성 내지 이런 게 강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한 어떤 학문이 주어졌거든요. 학문, 공부, 라이센스 운, 자기운, 학벌운, 이런 쪽으로 잘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에 대한 어떤 똑똑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한 게 아니고 내가 성장하면서 공부하면서 어떤 지식으로 인해서 똑똑해지고 내공이 커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 학문, 공부, 라이센스 자격, 어떤 저게 내공이 커지면은 저거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는 태어난 월일시에 어떤 그 사용처가 잘 나오면 좋겠죠. 그죠? 자, 저 공부를 가지고 이제 관으로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재물을 추구할 수도 있고, 어떤 재능이나 끼를 발휘하는 쪽, 기술을 발휘하는 쪽도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공부운이, 학문운이, 라이선스운이 좋았어요. 또한 본인의 어떤 인덕운이 좋았어요. 높은 사람, 위에 사람의 인덕운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복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조상과 관련된 정보에서,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인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인복, 공부, 라이센스 운이 온전히 내게 돼가지고 이제 평생을 누리려고 그러면은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유정하고 좋아야 돼요. 그러면 저 정보를 내가 가지고, 저 재능을 내가 가지고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이제 장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이제 봐야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일단 그런 정보가 줘줬어요. 간목은. 갑자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자, 이러한 간목에 또한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갑자년이지만, 자,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갑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그는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해요. 그 말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 베이스가 튼튼한 데다가 연에서 주어지는 학문까지 이제 배가 되면은 상당히 사람이 중심이 있고 굉장히 내공이 있고 어떤 수준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 것이냐는 사용처는 태어난 일이나 태어난 시에 좋은 게 이제 관이 나왔으면 관을 취할 것이고 재물이 나와있으면 물질을 취할 것이고 어떤 끼나 재능, 재주를 나와있으면 그쪽을 취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굉장히 내공이 있으면서 어떤 그런 쪽에 어떤 좋은 내용들을 사용처를 하고 잘 어우러져 가지고 그쪽으로 성취가 성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심지어는 뭐 육체도 튼튼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일을 하는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 사주는 저 머리에 든 게 있기 때문에 뭐 육체 노동은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간목이 여름에 태어나요. 저 여름에 갑자년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이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 재능
이쪽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호기심이 많고 다양하고 그쪽으로 본인이 가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죠. 예, 그러니까 나는 내 능력이 있기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해요. 예. 자, 저런 재능인데 저기 처세술도 좋고 어떤 감정도 풍부하고 자기 표현도 잘하는 이런 쪽이죠. 예. 자, 이런 쪽인데 저게 태어난 연애 학문과 같이 어우러지면 아주 고급적인 어떤 재능, 능력, 수준이 높은 재주, 능력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대인관계나 어떤 사회적인 생활에서도 굉장히 절제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렇게 수준 높은 능력이죠. 그죠? 천방지축하는 이런 쪽이 아니고, 다재다능한 쪽이 아니고, 완전 전문가로서 어떤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특히 교육계통이라는 이런 쪽에서 좋게 보이네요. 한마디로 능력자로 태어났다. 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가 능력이 있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좀 강하거든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남편하고 부부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사주는 연애에서 어떤 아주 올바른 어떤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본인의 능력도 발휘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남편하고 관계 이런 쪽에 조화를 잘 하면서, 그죠? 다음은 이제 간목이 가을에 태어나거든요. 간목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 쪽과 관련된 그런 쪽의 정보가 잘 주어졌지. 예, 자, 그러한 재능이 주어졌는데 이제 관이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사용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이나 조직에 애속이 되어서 종속이 되어서 평생 좀 말단으로 힘들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기 싫은 직장생활을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죠? 예, 그 관건은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자격 내지 어떤 실력에 달리는데 이 간목은 갑자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 라이센스, 실력이 갖춰졌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 관하고 관계가 유증해가지고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특히 여자분은 이게 남편운하고 직결되거든요. 가을에 태어나면 역시 이 사주도 여자분 같은 경우는 어떤 공부, 라이센스, 자격, 어떤 이런 쪽이 잘 갖추어지면은 쉽게 말해서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겠죠. 예. 물론 본인의 관도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그죠? 예. 좋네요. 따지고 보면은 연애에서 주어진 공부, 학문, 라이센스, 조상떡이, 인떡이 아주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자, 다음은 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거든요.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이 기본적으로 공무원, 라이센스는, 학문은 어떤 학벌은 이제 주었어요. 연애에서도 또 학문이 주어졌었는데 또 태어나 월에서 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학문이 이제 가중돼서 중첩됐죠. 그죠? 이렇게 된 경우에는 공부를 위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부만 죽으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내공이 꽉 찼으니까 이걸 쓸 데가 있어야겠죠. 쓸 데가 없으면 그냥 무용지물이 내지 어떤 이론가, 어떤 공상가, 어떤 상상력 이런 쪽만 어떤 살아갈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간목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그 용처가 그러니까 배운 학문을 그 수준을 높은 어디 써먹을 때가 있어야 돼. 그게 태어난 일이라든지 시에서 잘 나와 있으면 좋겠지. 관이 나서면 관 쪽으로 갈 것이고 어떤 재물이 있으면 재물 쪽으로 취할 것이고 어떤 재능이나 어떤 기술 쪽에 잘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죠. 용체가 잘 나와 있으면 굉장히 금상첨화입니다. 네, 좋은데 만약에 용체가 좀 많이 어떤 시원찮으면 쉽게 말해서 들은 건 많은데 써먹을 데가 없으면 이게 좀 곤란하죠. 약간 고급 백수 비슷하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들은 거는 많은데 쓸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상상가, 이론가, 어떤 망상가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이상 간목에 태어난 계절별로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자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간목이 내년 신축년 운을 한번 볼까요? 2021년 신축년이 되면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 예, 첫 번째는 재물론. 재물인데 그것도 기내 재물이에요. 이 재물은 일정하고 안정된
재물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월급쟁이는 월급이 훨씬 안정이 되고, 그래서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기인의 재물이 안정되게 들어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업 재물이 안정되게 일정하게 기인의 형태로 들어온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아울러 가지고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은 또 좋아요. 그쪽에서 직장인 같은 경우는 성진이나 이런 쪽이 좋을 수도 있고, 또한 새롭게 직장을 구하신다 그러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가 있어요. 반듯한 직장, 요새로 말하면 쉽게 말해 정규직이죠. 그런 쪽에 인연이 잘 될 가능성이 많네요. 작년에 간목은. 자, 또 육신적으로 보면은 간목은 남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새로운 이성을 구한다 그러면은 아주 기인의 이성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네요.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새로운 어떤 이성을 구한다 그러면은 아주 반듯하고 어떤 재물도 있는 어떤 이런 이성을 인연이 될 가능성이 많네요. 간목이 미혼이라 그러면 좋겠네요, 보니까. 미혼이나 안 그러면 뭐 새롭게 또 시작해야 되실 분들은 이성운이 좋네요. 내년에 남녀 다 이성운이 좋네 보니까요. 하지만 좀 주의할 사항도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간목이 내년에 육신관계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보면은 네, 남자분 같은 경우는 처의 건강 내지 처의 운이 좀 막히거든. 이거는 이제 기혼자겠죠, 이제. 그쪽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남녀 공이 이제 아래 사람으로 인한 운이 좀 막히기도 하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이 좀 막히고, 건강도 조금 지체가 되니까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예. 자, 간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참고하시고, 간목도 내년에 좋은 거는 취하면서, 나쁜 거는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을목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 중에서도 간목이 큰 나무, 거목을 상징을 한다 그러면은 을목은 우리가 흔히 화초, 뭐 농작물, 넝굴 식물 같은 다소 약해 보이는 그지? 이런 어떤 나무를 상징하는데, 자, 저 을목은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안으로는 끈질기고 생명력도 강하고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합니다. 예, 생활력이 강하죠. 예. 쉽게 이렇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지를 않죠. 예. 그래서 을목은 보기하고는 다릅니다. 을목을 얕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을목은 단단한 밧줄이기도 하거든요. 밧줄로 꽁꽁 묶어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자, 저 을목은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목이 명분을 중요시한다면 을목은 실리 현실을 중요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응력도 강하죠, 그죠? 예. 을목도 또한 어떤 목의 성질이기 때문에 어질인, 사람이 인자하고 어질다 보시면 되겠어요. 야, 이러한 을목의 속성을 가진 을목이 이제 갑자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어떤 경쟁심 내 승부욕,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하네요. 주체성도 강하면서 어떤 승부욕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에 또 공부원 학문이 주어졌거든요. 자, 근데 이 공부원 학문은 본인의 감정에 맞는 어떤 한쪽으로 약간은 치우친 공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치우쳐서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전문성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말하면 이과적인 공부도 해당되기도 하고, 문과적으로 가면은 뭐 인생의 뭐 철학이나 뭐 어떤 이런 인생의 근본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쪽이죠. 그지? 어떤 종교 쪽도 될 수 있고, 그지? 그 순수 인문학 쪽의 공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내공이 이제 깊어지는 거죠. 예, 원래 타고날 때부터 똑똑한 게 아니고 성장하면서 공부로 인해서 내 내공이 이제 깊어지고 수준이 이제 올라가는 쪽이죠. 그죠? 예. 자, 저렇게 이제 쌓인 내공을 가지고 어디에 섞을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에서 그런 게 잘 나와 있으면 좋겠죠. 예. 그쪽에 관이 나와 있으면 관을 취할 것이고, 재가 나와 있으면 재물을 취할 것이고, 어떤 기능이나 재능, 기술 쪽이 나와 있으면 그쪽을 취하게 되겠죠.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전체 세상을 봐야 되거든요. 일단 그러한 정보가 을목이 갑자년에 태어나서 나면 주어졌어요. 네.
대신에 이제 또 약간의 어떤 조상 쪽에서 식복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식복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상 쪽에 한번 크게 일어났다가 크게 망해먹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욕심을 부렸네요. 자, 그렇지만 저것을 잘 본인이 극복하게 되면, 본인이 저것을 장점으로 극복하게 되면 본인은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어릴 때 환경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약이 되어서 큰 인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저 을목도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특성이 있거든요. 갑자년에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을목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그는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튼튼하니까, 그거와 어울려서 연애에 주어진 저 학문과 함께 해주고, 본인이 내공이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재물이 있으면 재물, 관에 있으면 관, 쟤는 끼가 있으면 끼, 그쪽으로 취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쪽으로 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학문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또한 심지어, 뭔가 몸이 튼튼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자, 이상, 봄에 태어나면 그렇고요. 다음 을목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제 능력자, 재능, 끼, 본인의 호기심이 많아서 본인이 하고 싶은 쪽으로 뭘 하고 싶은 능력, 이런 쪽이 있거든요. 또한 대인관계라든지 어떤 감성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나의 길을, 내 재능을 가지고 내 재능 있는 쪽으로 나는 가겠다, 능력 있는 쪽으로 가겠다 하는 이런 심리가 강하거든요. 한마디로 능력자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능력대로 사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을목은 연에서 주어진 어떤 절제하는 어떤 심리가 있어가지고 천방지축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상당히 수준 높은 절제하는 능력자 이렇게 되겠네 보니까. 뭐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날 때면 어떻게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어떤 권력과 관련된 정보, 어떤 그런 라이센스, 그런 어떤 스토리, 유전자가 주어졌거든요. 자, 이 관이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서 내가 그 관을 칼자루를 쥐고 쓰는 경우가 있고, 내가 관이나 조직에 애속되어 가지고 말단으로 평생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기 싫은 직장생활 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공부에 있습니다. 학문,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에 있습니다. 실력에 있습니다. 그쪽이 잘 갖추어지면은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의 애속, 종속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그게 있죠. 자,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편 운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은, 쉽게 말해서 공부는 학문 라이센스가 갖추어지면은 내가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묵고 잘 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남자가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을목으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즘 학교 공부도 공부지만 인생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인을 많이 만나는 게 좋아요. 기인은 우리가 주위 사람도 기인이지만 우리가 책 속에 기인이 많거든요. 책을 많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다음은 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공부, 학문, 라이센스, 어떤 자격 이런 게 주어졌거든요. 이게 연에서도 같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중첩됐어요. 이렇게 되면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겨요. 또 한때로는 공부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너무 공부가 강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내공이 빵빵해지면 이걸 가지고 이제 쓸 때가 있어야 되겠죠. 사용처가. 그 사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나와 있으면 좋겠죠. 관이면 관, 재면 재, 재능이나 기술이면 기술. 그렇게 되면 아주 수준 높은, 그러니까 학문이 뒷받침된 수준 높은 쪽으로 풀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사용처가 없으면은 그야말로 어떤 상상력은 풍부하고 잘못하면 망상 내지 어떤 고급 백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 들은 거는 많은데 쓸 데가 없죠, 그지?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면 그런 상황이, 그런 정보가 주어졌네요.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을목이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신축년 운세를 한번 봅시다. 예? 을목은 내년 신축년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약간은 스트레스 운이 강하게 좀 다가오거든요. 모든 것이 직장, 직업 이런 쪽에서 스트레스가 들어오고 어떤 재물적인 쪽도 너무 크게 움직이면 재물로 인한 스트레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목은 가급적이면 내년에 좀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보니까. 예.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을 위한 스트레스 좀 받거든요. 그런 쪽도 있고. 그러니까 을목은 내년에 수성하는 쪽, 나를 지키는 쪽, 공부하는 쪽, 학문하는 쪽, 그런 쪽입니다. 수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움직이면은 조금 손해볼 가능성이 좀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자, 갑자년이 물론 밭이 주기 때문에 조금 낮긴 나왔는데 특히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그런 상황이 좀 더 깊어지니까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을목은 내년에 그런 측면이 있고, 자, 육친관계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네. 을목은 내년에 어떤 관운, 직장, 직업 이런 쪽에서도 운이 좀 잠기는 해거든요. 좀 지체되는 해거든요.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직장에서 조금 별로 할 일이 없어지더라도 그냥 한 해 푹 쉬는 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쉬운 건 아니지, 말처럼, 그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은 남자의 운이 조금 막히고 지체되고 건강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남편에. 저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녀 공이 부친의 건강, 부친의 운이 좀 막히는 해내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도 조금 막히고 남녀 공이 아래 사람의 운도 좀 막히는 해거든요. 자, 을목은 어떻든 간에 내년에는 조금은 좀 쉬어가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수행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예. 자, 을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병화로 태어나신 분, 병화는 우리가 하늘의 태양을 상징하죠. 태양을 상징을 합니다. 태양은 밝고 따뜻한 어떤 기온을 우리한테 제공해주죠. 태양은 만사 만물을 기른다고 보시면 되죠. 태양이 없으면 심지어는 무생물도 무용지물이고 존재할 가치가 없죠. 그죠? 하물며 유생물이야 더 하겠죠. 그죠? 그만큼 태양은 굉장히 가치가 있죠. 그죠? 쓸모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태양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굉장히 밝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애절바른 이런 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속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희생봉사도 좀 많이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병화가 이제 갑자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까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 유전자가 주어진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까요? 어떤 유전자가? 자, 그렇게 하면은, 첫째는, 관운이 주어졌어요. 관. 직장, 직업, 명예, 권력. 그것도 올바른 관, 똑바른 관. 옛날 말하면 문관, 요새는 말하면 공직, 계통 이런 쪽에 관이 잘 주어졌으며 또한 학문운이 주어졌거든요. 학문 주어졌는데 본인이 감정적으로 끌리는 쪽이 학문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어디 이과적인 쪽에 어떤 이런 전문적인 쪽 공부도 되고 그냥 순수 인문학 이런 쪽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운과 관운이 같이 아울러 주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주는 조상과 관련된 정보에서 어릴 때부터 똑똑한 게 아니고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서 굉장히 똑똑해지고 내공이 있는 쪽이죠. 자, 그것을 가지고 관 쪽으로 쉽게 말해서 요새 말 공무원 쪽이죠. 내지 어떤 큰 조직 쪽으로 가서 그 지식이나 지혜를 잘 활용하면 그쪽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자, 일단 이러한 정보가 주는데 이 정보를 내가 끝까지 가지고 쓸 것인지 말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유중하고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저 정보를 다 써보게 되고, 내 저 재능을. 그렇지 못하면은 좀 갈등이 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안 그러면 손눈에서 그냥 그 운이 끝나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조상이 누렸던 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관건은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건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러한 정보가 주어진 병화가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갑자년,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병화가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자격, 학벌운이 주어졌어요. 네. 기본적으로 공부운이 주어졌어요. 학문운이 주어졌는데, 그게 연에 주어진 관운과 잘 어우러지면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쪽으로 성취를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이상주의자, 이론주의자, 내지 어떤 상상력이 풍부하고 아이디어가 풍부한 쪽이죠. 그죠? 네, 그런 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죠. 그러니까 실제 말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연애에 주어진 관을 내가 얼마든지 감당을 하고 어떤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 쪽으로 가서 잘 어떻게 조화가 잘 되면 관으로 출세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일단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몸과 마음이 튼튼하니까 육체적인 육체를 쓰는 쪽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일단 베이스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병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예요. 이론가보다는 현실을 중요시하고 그냥 현실의 발조, 쉽게 말해서 돈과 사물, 물질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업가 기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일을 잘하는 일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자, 하지만 내가 일을 잘하고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있어도 저 재물이란 놈은 내가 힘이 너무 강하면은 내가 끌려갈 수 있거든요. 내가 힘이 약하면 재물에 끌려가요.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재물을 따라 삼천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물이 왕한 사주들은 그 재물을 내가 관리 통제해가지고 내가 취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자, 병화가 갑자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강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태어나시면은 약간 사업적인 측면으로 나가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본인이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약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쪽에 그 힘을 받쳐주는 힘이 있으면 뭐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자,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된 경우에는 주로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일, 물질을 다루는 쪽에 하시면 좋아요. 재정, 회계 뭐 이런 쪽이라든지, 금융계통 쪽이라든지,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 내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 어떤 물질을 다루는 기능적인 쪽, 이런 쪽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연애 조진 정관이 잘 나와 있어 가지고 관살이 명예 쪽이 직장 생활을 해도 아마 아주 잘할 것 같아 보니까. 네. 다음은 병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화가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정보, 그쪽으로 인연이 잘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이게 관운과 권력과 관련된 정보가 잘 주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관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관의 어떤 권력을 내가 누리는 쪽이죠. 그러니까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쓰는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관의 애속, 종속이 되어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보면 말단 생활을 하면서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의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공부원, 라이센스, 학벌원이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연애에서도 관이 더 강해 조직거든요. 이 중첩이 되면은 관
간이 중첩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직장 직업의 변동이 많고 좀 스트레스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실력, 내공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저 관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 운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기본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남편이나 남자 운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지금도 안 되죠. 지금도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야 돼요. 공부 내지 기인을 많이 만나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기인은 사람 내 주변에 있는 기인만 기인이 아니고 우리 책 속에 기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책을 많이 보면 볼수록 본인이 팔자가 계속 좋아지거든요. 예. 자, 이제 태어난 계절별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병화가 이제 신축년이 되면은 2021년 어떤 정보가 들어오냐,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한번 볼까요? 병화가 신축이 되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이제 액션을 해가지고 호기심이 발동해서 어떤 일을 저지르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서 본인 거로 취하려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그게 결과가 돈인 경우가 많죠. 재물 내지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물질, 뭐 어떤 작품, 뭐 이런 결과물, 뭐 이런 쪽으로 하여튼 병화는 내년에 내 능력을 발휘해서 내 길을 가서 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걸 내가 취하겠다는 심리가 강합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내일 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고, 또 새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해보겠다고 나설 수도 있겠죠. 그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 관계가 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있는데, 자, 병화가 이제 갑자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힘이 약하네요. 그래서 아마도 겨울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이 딸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재주를 부리는데 그 결과가 남 좋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취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이라는 것은 10중 8구가 보다 실패를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모든 때를 시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이라든지 어떤 사업장의 풍수적인 조건이라든지 등등을 다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10중 8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영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육신적으로 내년에 좀 다른 노릇이 있나? 네. 기본적으로, 네. 육체적으로 봤을 때 부친의 건강 내지 부친의 운이 좀 막히거든요. 아울러서 큰 재물이 좀 한번 침체가 되는 해니까 내년에 좀 큰 돈을 투자하는 건 조금 어렵게 보이네요. 잠길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관계가 뭐가 있나, 이제 남녀의 공이 아래 사람이나 운이 좀 막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이 좀 막히고 건강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형제 간의 운도 조금 막히네요. 예,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장모님의 어떤 건강, 할머니 살아계시면 할머니 건강 이쪽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상 병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병화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흉한 것은 피하면서 할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정화로 태어나신 분. 정화도 불화를 상징하거든. 자연 상태에서 병화가 하늘에 태양을 상징한다고 하면은 정화는 하늘의 달과 별을 상징을 합니다. 상징. 예. 굉장히 아름답고 때로는 매혹적이고 매력적이죠. 그죠? 예. 또한 정화는 문명의 불이기도 합니다. 문명. 인간이 만든 어떤 전기불 같은 이런 문명의 불 내지 인간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지혜의 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 정화는 상당히 지혜나 지적인 이런 쪽도 관심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 정화는 굉장히 도화의 불, 굉장히 아름다운 불이죠. 예, 이성적인 매력의 불이고, 특히 여자분이 정화로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이성적한테 끌리게 되는 도화의 불, 아름답죠. 그죠? 매혹적이고, 또한 정화는 상냥하고 이런 쪽에
밝은 쪽이죠. 그죠?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죠?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정화가 이제 갑자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공부원, 라이센스원, 학문원, 학벌원이 주어졌어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한 건 아니고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수준이 있죠. 그죠? 내공이 깊어지죠. 자, 그와 아울러서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이 주어졌는데 저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은 약간은 센 직업이에요. 예, 우리가 군인, 경찰, 검찰 같은 이런 어떤 무관계통이라든지 안 그러면 좀 극한 직업, 때로는 인내심을 많이 발휘해야 되는 직업 등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학문과 같이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관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저거를 잘 활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 정보에서 공무원과 관운이 잘 주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것을 내 것을 끝까지 내가 쓸 것인지 말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좋고 유정하면 내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상이 누렸거나 본인의 초년기에 누렸던 잠깐의 어떤 집안 운이 있었다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관건은 저것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예, 좋죠. 예, 공부는 학문도 좋고 관운도 좋으니까 저것을 내가 끝까지 가져가서 썼으면 좋겠네요. 일단 그러한 정보가 정화한테는 주어졌습니다. 갑자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자, 마찬가지로 정화도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어요. 자, 갑자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쪽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연애에서 공부는 주어진데 똑같이 주어졌죠. 약간 중첩됐어요. 중첩되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때로는 공부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내공이 상당히 있겠죠. 그죠? 그게 또 관하고 잘 이루어지면 관으로 성공하고 출시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물론 또 다른 쪽에 재물이 나왔으면 재물을 추구할 수도 있고 어떤 끼나 어떤 능력, 어떤 기술 쪽에 있으면 그쪽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전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태어난 해와 맞물려 가지고 조화가 잘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그 학문이 한마디로 이론가죠. 이론가 아이디어면 상상력이 풍부한 쪽이죠. 그죠? 자,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 베이스가 튼튼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죠. 예.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연애에서 또 학문과 관이 주어졌는데 저것을 잘 감당하고 본인 것으로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관이 있으면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재가 있으면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예술이나 끼, 재능, 기술을 취하면 기술을 취할 수도 있겠죠. 예, 일반적으로 심지어는 육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일을 하는 쪽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정화는 갑자 관과 학문이 잘 주어졌기 때문에 관 쪽으로 나가서 얼마든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정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 물질과 관련된 감각 정보가 주어졌어요. 예, 그쪽으로 유전자가 주어졌죠. 한마디로 현실주의자, 현실에 밝고 이론보다 굉장히 통밥이 빠르죠. 그죠? 예, 그리고 한마디로 일꾼입니다.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죠. 예. 그래서 사업가적인 마인드라든지 사업가적인 소질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죠. 그죠? 돈에 대한 감각이 빠르죠. 자, 하지만 이 돈이라는 놈은 또 희한하게도 내가 힘이 없으면 지지를 못해요. 재물운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그거를 관리 통제해가지고 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그걸 살펴야 되거든요. 자, 정화가 갑자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기 때문에 저 재물을 내가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저 재물과 관과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 직장 생활이 좋을 수도 있겠는데, 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돈이나 물질을 다루는 쪽, 그러니까 회계나 뭐 재정 쪽이나 어떤 금융계통 쪽이나 아니면 숫자나 수리를 다루는 쪽, 안 그러면은 사람이나 어떤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 이런 쪽이 좋게 보입니다. 네, 단순히 또 어떤 물질을 다루는 기능 쪽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연에서 저게 관운과 학업운이 잘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 고급적인 재물을 다룰 가능성이 많네요. 수준 높은 재물.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또한, 아울러서, 저게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능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확보를 내공이 있어야 좋습니다. 그래야 저 재물을 고급적으로 다룰 수 있거든요. 네, 그렇네요. 자, 공부라는 것은 학교 공부뿐 아니고 인생 공부도 해당됩니다. 예, 기인을 많이 만나는 게 좋아요. 기인은 주변에 있는 사람뿐 아니고 책 속에 기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죽으라고 보시는 게 좋겠네요. 독서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정하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정보가 잘 주어졌어요. 그쪽에 인연이 잘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관운이나 권력과 관련된 것은 두 가지 속성인데, 하나는 내 권력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내가 칼자루를 쥐고 그 권력을 내가 쓰느냐, 아니면 내가 애속 종속이 되어가지고 쓰임을 당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예. 그래서 이 관건은 공부원, 학문원, 라이센스원, 자격원, 학벌에 달렸죠. 예. 시키면 실력에 달린 거예요. 그쪽이 잘 갖추어지면 그 관을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권력을 내가 쓰게 되고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애속되어가지고 종속되어가지고 잘못하면 평생 이게 말단으로 힘들게 살아가면서 하기 싫은 직장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공부죠, 그죠? 예.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자분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러지 못하면 남자나 남편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적용합니다. 자,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공부뿐입니다. 오직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가지고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제 학교 공부는 아니고 인생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또 기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기인을 많이 만나시는 게 좋아요. 기인의 지혜와 지식을 빌리는 게 좋은데, 기인은 내 주변에 많이 없을 수도 있죠, 그죠? 내 수준이 낙하면. 자, 어디 가면 있느냐? 책 속에, 책 속에. 책에 수많은 기인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책을 죽으라고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이상 정하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하가 이제 신축이 되면 어떻게 되냐. 내년을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에 신축이 되면은 정하는 어떤 정보가 들어오냐 한번 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이 가는 분야에, 호기심 있는 분야에 깊이 빠져드네요. 그래가지고, 액션을 한다는 얘기죠. 내 갈 길 한번 가보겠다는 얘기죠. 내 전문성이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를 크게 한번 만들어내가 보겠다는 심리가 있네요. 아주 욕심이 들어가는 해이기도 하네요. 자, 내가 내 전문이나 기술을 가지고 내 일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자, 이 정하가 갑자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그렇게 힘이 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본인 일을 하려고 달라들 때 모든 것을 다 맞춰 가지고 치밀한 계획과 전략과 전술을 세우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남 좋은 일 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그만두고 하겠다 나설 수도 있는데,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을 한번 펼쳐보겠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이 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큰 어떤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점도 드네요. 전문 기술이나 어떤 이런 줄 가지고, 재능 가지고 하는 건 좀 나은데, 돈이 투자되는 거는 현금의 흐름이 좀, 막히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다음 육친적으로 조심해야 될 상, 주의해야 될 상, 남자 같은 경우는 처의 건강이 조금은, 건강에 운이 좀 막히는 해거든요. 미리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건강이라든지 자녀의 운이 조금 막히기도 하고, 남녀공이 아래 사람의 운이 좀 막히기도 하네요.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 쪽에 조금, 본인의 기가 조금 쇠퇴한 해거든요. 본인의 활동이 좀 묶이는 해이기도 하니까 특히 건강을 좀 챙기셔야 돼요. 특히 겨울이나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자, 이상 참고하시고요. 정하도 자,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무토로 태어나신 분, 갑자년 무토로 태어나신 분. 무토는 자연 상태에서는 태산을 태산.
무토는 기본이 중후하고 속이 깊고 신뢰와 신용, 믿음을 중요시기죠. 좀처럼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이런 신중함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까지는 좋은데 남녀 관계에서 애정 관계에서는 조금은 답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속은 깊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저러한 무토의 속성을 가진 무토가 이제 갑자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떠한 정보가 좋았을까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보면은, 첫째는, 관과 재물로 있어요. 관, 무관계통 재물, 무관, 다소 거친 직업, 기가 센 직업, 공직을 말하면 군인, 경찰, 검찰, 내지 극한 직업, 내지 상당한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직업, 이런 쪽에 관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또한 그와 아울러서 재물도 잘 주어졌어요. 재물이 아주 반듯하고 이런 식이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를 보면은 어떤 재물과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고 관과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조금은 속성속패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재물을 추구했을 때 그런 쪽으로 어떤 약간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동시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 저게 조상과 관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조상이 누렸던 어떤 그런 관이나 어떤 재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상 쪽에서 조금 재물 쪽으로 너무 어떻게 좀 문제가 되어가지고 어떤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보니까 그로 인해 본인의 초년운이 좀 힘들 수 있거든. 보니까 환경이. 하지만 이러한 어떤 강한 기운들을 내가 잘 요리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거를 잘 쓰게 되면은 내가 크게 어떤 그쪽을 또 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 관계가 유증하고 좋으면은 저 재물과 저 관을 내가 잘 가져와 쓰게 되고, 무증하게 되면은 못 쓰게 되죠. 내지 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거는 전체적인 사주 상황을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정보가 무토한테는, 갑자기 태어난 무토한테는 그런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무토도 태어난 계절별, 갑자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정보가 주어졌어요. 연에서도 그런 어떤 관운이 주어졌는데 이게 관이 중첩대가 주어졌거든요. 관운이.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본인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관이 스트레스로. 그래서 이 관이라면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내가 갈자를 쥐고 관의 권력을 내가 주인공이 쓸 것인지, 안 그러면 관이나 조직이 내 애속이 되어가지고 말단으로 하기 싫은 직장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죠? 자, 이거의 핵심은 공부, 학문, 라이센스, 자격, 실력, 내공에 달려 있습니다. 그쪽이 잘 나와 있으면은 내가 이 관을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관의 종속, 애속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운과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나 남자가 나한테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그런 운이거든요. 그래서 무토가 갑자기 봄에 태어나면 정말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이 깊어져야 되겠네요. 자, 학교 공부뿐 아니고 인생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긴 공부를 많이 하셔요. 기인을 많이 만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 주위에 기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뿐 아니고, 자, 기인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어디요? 책 속에 기인이 대단한 기인들이 많거든요. 그 기인들을 만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라. 독서를 하시라. 예, 그러면은 팔자가 핍니다. 자, 다음은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운, 라이센스운, 학문, 학벌운이 주어져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공부, 라이센스, 학벌운, 어떤 내공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저 연애에 주어진 재물과 관을 조화가 잘 돼가지고 잘 취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무토는 저 갑자, 연애에 주어진, 조상과 주어진 저 관과 재물을 잘 취할 수 있겠네요. 그쪽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자, 다음은 무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 호기심이 많고 본인이 호기심이 있는 쪽으로 어떤 액션을 하려는 쪽이죠.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할 수가 있거든요. 저게 연애에 있는 재물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물을 만들어내는 쪽, 결과를 만드는 쪽이 상당히 잘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재주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능력이 있고 뭐 처세술도 좋고 감정 표현도 좋고 다 좋은데요. 자, 문제는 내가 힘이 약하면은 재주는 내가 부리고 돈은 결과는 다른 사람이 잘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속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게 일어났다가 크게 망할 수 있는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본인의 재능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본인이 하시는 건 좋은데 반드시 모든 조건을 다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능력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대로 살아가던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돈 벌이고 남편한테 봉사 희생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자, 그 모든 것을 다 방지하려는 것은 저 재능을 고급적으로 수준 높게 쓰려고 그러면 역시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무토가 여름에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저 능력을 고급적으로 수준 높게 쓰려고 그러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건 학교 공부뿐 아니고 인생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기인도 많이 만나시는 게 좋아요. 진짜 큰 기인, 좋은 기인은 책 속에 많이 있죠. 그래서 책을 많이 보시면서 독서를 많이 미친 듯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인생이 잘 풀립니다. 저 재능이 고급적으로 잘 쓰이겠죠. 그죠? 자, 다음은 무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떠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는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감각 그런 쪽으로 정보가 잘 주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론보다 현실에 밝고 통박이 빠르죠. 어떤 결과를 바로바로 판단할 줄 알고 굉장히 일도 잘하는 스타일이죠. 일꾼이죠. 성실하다 볼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다 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기질이나 사업가적인 마인드, 사업가적인 재능도 가지고 있죠. 그죠? 물질 돈에 대한 감각이 빠르니까. 하지만 이렇게 연애에서 재물이 또 주어지죠. 이렇게 재물이 중첩돼서 강하게 주어지면 내가 이 재물을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내가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재물에 끌려간다 볼 수 있겠죠.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될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이제 안 되려 그러면은 본인이 내공이 있어야 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재물이 너무 강하게 되면 속성속패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일어났다가 크게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것을 방지하는 것은 역시 내공을 키워야 되니까 역시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야 돼요. 겨울에 태어남부터는 공부를 역시 죽으라고 하셔야 된다. 예, 공부는 학교 공부뿐 아니고 인생 공부 내지 기인에 대한 공부입니다. 기인에 대한 공부. 기인은 어디에 있느냐? 기인은 내 주변에 많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기인은 책 속에 있습니다. 책에 가면 동서양의 기인들이 많죠. 그죠? 자, 그 기인의 지혜와 지식을 빌리면 됩니다. 네. 죽으라고 책을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고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겨울에 무토로 태어나면 내가 열심히 벌여가지고 남편한테 봉사하고 희생했더만 돌아오는 게 약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라. 자, 이상 태어난 계절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무토가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떠한 정보가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예, 기본적으로 어떤 경쟁심, 승부욕이 강해지는 해는 그것도 기인과 함께 어떤 동업 내지 어떤 함께 하는 어떤 승부욕 이런 쪽인데 그래가지고 나는 나의 갈 길을 가리겠다 하면서 액션을 하게 되거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 그만두고 뭘 해보겠다가 달라들 수도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을 한번 펼쳐보겠다고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남편하고 갈등 관계가 상당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특히 내년에 무토는 남편하고 갈등 관계가 상당히 있어 보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내 일을 해가지고 내 길을 가는 거는 좋아요. 마이 웨이 하는 거는 좋습니다. 얼마든지 능력을 펼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내가 능력만 펼치고 재주만 부리고 내가 그를 취하지 못하고 남 좋은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맞추어서 전략과 전술과 세워가지고 치밀한 하셔야 되고요. 업종, 뭐 풍수적인 것 등등 내 사업을 할 때는 항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여요. 남녀공이 직장을 그만두고 하려고 따라드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생명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다음은 무토가 내년에 그런 게 있고, 내년에 문서운도 굉장히 장기는 해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잡는 것도 별로 안 좋고, 움직이는 건 안 좋습니다. 예, 역시 그런 게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육친관계에서 내년에 무토는 모친의 건강이나 운세가 좀 막히는 해거든요. 그건 미리미리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싶시 남녀공이 아래 사람의 운이 좀 막히기도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이 좀 막히기도 하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형제의 운도 좀 막히는 정도네. 힘신강에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무토도 내년 한 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기토로 태어나신 분. 기토도 자연 상태에서는 땅 중에서 대지, 넓고 넓은 대지에 만사 만물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대지죠, 그죠? 자, 어머니와 같은 성질을 가지면 어머니는 만사 만물 만인을 포용하죠, 그죠? 또한 희생과 봉사 정신도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성실하다 볼 수 있겠죠. 그제? 자, 이러한 기토가 또한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신중하고 속이 깊고 신뢰와 신용, 믿음을 중요시 여기죠. 그제? 그래서 굉장히 믿음직한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기토의 성질을 가진 속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기토가 이제 갑자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기토가 갑자년에 태어나게 되면 첫째는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 쪽이 아주 반듯한 관운, 직장이 좋아졌어요. 관운이 좋아졌어요. 관운이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거기다가 어떤 재물도 좀 강하게 좋아졌거든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주는 조선과 관련돼서 재물과 관, 직장, 직업, 명예, 권력 쪽에 인연이 정보가 잘 좋아졌다. 유전자가 잘 좋아졌다. 자, 저것을 내 것으로 끝까지 가져가서 썼으면 좋겠어요. 자, 하지만 저것은 태어난 내 월, 시와의 관계가 유증하고 좋으면은 내가 내 것으로 끝까지 가지고 가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조상이 누렸든지 안 그러면 내 손능기에 잠깐 누렸다가 끝날 수 있겠죠, 이제. 예. 자, 그거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좋겠는데, 자, 어제 끝까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토가 갑자기 태어나면은,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성이 빨리 인연이 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반듯한 이성, 첫사랑이죠. 예, 아주 반듯한 이상 잘난 이성이 첫사랑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도 저 첫사랑을 끝까지 가져가면 참 좋은데 중간에 만약에 깨어지면은 아주 평생을 잊지 못하고 살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렇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갑자년에 태어나면 그런 정보가 주는데 자, 저러한 정보를 안고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정보가 주어지는데 저기에 태어난 해와 정보가 중첩이 됐죠. 그래서 관운이 너무 세졌어요. 이렇게 관이 너무 세지면 관이 약간은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쪽이라보다는 좀 관의 어떤 움직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장이나 어떤 이런 쪽에 변동이 좀 많고 내가 약간 스트레스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관이란 것은 내가 그 권력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 쓰게 되는 것이냐, 내가 관의 종속 예속이 될 것이냐가 관건이죠. 그제? 자, 그 관건은 어디에 달렸느냐? 공부원, 라이센스, 학문, 학벌원에 달렸어요. 실력에 달렸어요. 자, 그게 잘 갖추어지면 내 저 명예를, 쉽게 말해서 권력을 내가 쓰는 주인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관 조직에 애속이 됩니다. 애속이 되어가지고 말단으로 내가 하기 싫은 직장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관건은 공부인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자운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남자분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은 기본적으로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죠. 그죠? 물론 본인 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기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관을 고급적으로 쓸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에 속이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 운이 좀 떨어진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공부는 학교 공부는 아니고 인생 공부, 기인을 많이 만나는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기인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기인은 별로 많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기인은 어디 많이 있냐? 책 속에 많이. 동서양의 책 속에 수많은 기인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을 죽으라고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생이 잘 풀리게 됩니다. 다음은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 라이센스는 학벌운이 주어졌어.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 있죠. 그죠? 어떤 자격은 갖춰지죠. 그러면 연애에 주어진 저 관과 재물을 내가 다 잘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네.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면은 공부운과 학문운과 인연이 잘 되어가지고 저 관을 잘 취할 수 있겠네 보니까.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살 수 있겠네요. 능력 있는 남편이죠. 자, 다음은 기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가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 내가 호기심이 많고 그런 쪽으로 내가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세술이라든지 대인관계도 좋고 다 좋습니다. 능력자로 태어났는데요. 자, 이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직장생활 이런 쪽보다는 본인이 라이센스, 본인의 일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자, 이게 보니까 이 능력이 연애 주어진 재물하고 연결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마이다스의 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재능꾼인데요. 돈을 만들어내고 벌고 하는 쪽에. 자, 문제는 이렇게 너무 재능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내가 힘이 없으면은 재주는 내가 부리고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남 좋은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능을 내가 고급적으로 내 것으로 쓰려고 그러면 역시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쪽이 있어야 돼. 좋아야 돼요. 정말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재능을 내 고급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남 좋은 일 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남편 봉사했더만 남편한테 돌아오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역시 방지하는 쪽은 역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 내공이 높아야 돼요. 학교 공부가 아니고 인생 공부 내지 어떤 기인 공부, 기인을 많이 만나시는 게 좋아요. 자, 기인은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들어요. 책 속을 많이 들으니까 책을 열심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이 훨씬 좋아집니다. 네. 다음은 기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정보라는 이런 게 잘 주어지거든요. 물질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현실적이죠. 이론보다 현실, 통밥이 빠르죠. 그래서 일도 잘하고 일꾼이다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진하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라든지 재능도 갖추고 있죠. 하지만 이 재물이라는 놈은 특성이 있습니다. 재물은 너무 왕하면은 내가 지지를 못해요. 내가 관리 통제하고 취하려면은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못하면은 내가 재물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게 되거든요. 반드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 본인 사업은 좀 힘들어 보여요. 속성속피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힘듭니다. 자, 저 재물을 내가 고급적으로 수준 높게 취하려면은 역시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내공을 키워야 됩니다. 학교 공부뿐 아니고 인생 공부, 기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인을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기인은 어디에 있느냐? 내 주위보다는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부, 동서양의 책 속에 아주 기인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 기인을 많이 만나셔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 재물을 내가 충분히 내가 희롱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관건은 거기 있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린 참고하시고요. 자, 기토가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떤 상황,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가 한번 볼까요? 예, 신축년이 되면은 주체성 주관이 생기면서 본인의 마음이 가는 쪽으로 어떤 한쪽으로 좀,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깊이 빠져드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쪽으로 액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전문직이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쪽으로 한번 깊이 빠져들어 보겠다 이런 쪽이다. 그게 취미 활동이면 관계가 없는데 실제로 액션을 해가지고 뭘 일을 저지르는 쪽이다. 재물을 투자해가지고 뭐 결과를 만들어내는 쪽이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토가 갑자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힘이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자, 베이스가 약해 있기 때문에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년에 신축년에 본인의 일을 액션을 취하는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이웨이를 가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때로는 내 능력을 한번 펼쳐보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예. 특히 돈을 투자해가지고 뭘 하시는 건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그 외 육신관계 조심해야 될 사항이 정화, 편의 관계 없고, 다음에 또 형제 간의 건강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남녀 다 모두 아래 사람에 그냥 운이 좀 막혀있는 해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의 건강, 본인의 운이 좀 막히거든요. 본인 건강적인 좀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될 것 같네요. 기토는 내년에 본인의 깊고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게 단순히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건 관계가 없어요. 또 내지 단순히 어떤 자기의 어떤 재능 내지 기술 내지 이런 걸 고도화시킨 쪽은 관계가 없는데 현실적인 쪽으로 재물이 투입돼 가지고 뭐 액션하는 건 조금은 꼭 하시려고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맞춰 가셔야 돼요. 예. 디테일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네.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상 기토에서 말씀드린 거 잘 참고하시고요. 내년 기토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슬기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갑자년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은 경금은 자연 상태에서는 쇠, 금속 내지 어떤 큰 바위를 상징을 합니다. 비유를 하죠. 예, 기본적으로 약간 강직하고 강인한 이런 쪽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죠? 예, 경금은 그래서 기가 굉장히 좀 거칠기도 하고 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관계통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 검찰, 경찰, 내지 극한 직업, 인내를 크게 필요로 하는 직업, 이런 쪽도 필요하죠. 그죠? 다소 센 직업, 이런 쪽에 인연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경금은 의리와 명분을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의리, 정의, 명분. 이런 쪽인데, 너무 의리, 정의, 명분보다는 약간 실리도 챙기셔야 됩니다. 요즘은.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경금이 이제 갑자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떠한 정보, 어떠한 게 조상과 관련돼서 전생과 관련해서 정보가 주어졌을까요? 한번 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상당한 재주꾼, 재능꾼이네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하네요. 예, 이런 어떤 배워서 똑똑한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합니다. 특히 언변적으로 언행이 똑똑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스케일도 크고 어떤 대범한 면도 있네요. 기본적으로 일단 재물운도 굉장히 크게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예. 한마디로 이 사람 능력자라 볼 수 있는데요. 언변적 능력, 언행과 어떤 행동이 어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가지고 있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는 쪽인데, 자, 이 큰 재물이나 큰 언변은 본인이 끝까지 가져가면은 본인이 힘이 있으면 아주 좋아요, 이거는 나중에. 하지만 초년 조상 때는 이게 크게 한번 일어났다가 망할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떤 이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을 하게 되고 이것을 본인이 취하게 되면 아주 크게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주어졌거든요. 자, 이러한 경금이 이제 갑자년에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는데, 자, 저러한 것을 어떻게 내가 다 쓰고 말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시와의 관계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또한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 경금이 갑자년에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가 잘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굉장히 돈과 물질의 감각이 빠르고 굉장히 이론보다는 현실을 중요시이고 굉장히 쉽게 말하면 통밥이 빠르죠. 한마디로 일도 잘하고 일꾼입니다. 사업가적인 마인드도 있고 재능도 있습니다. 예,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빠르죠. 자, 하지만 이 돈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지지를 못해요. 취하지를 못해요. 내가 관리 통제가 안 되죠. 그러면 내가 돈이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재물이 강한 사주들은 내가 그 돈을 재물을 취하고 관리하고 취할 수 있는지를 잘 봐야 되거든요. 자, 이 사주는 연애에서 제가 볼 때 능력이 좋아졌다 그러잖아요. 특히 재물을 만드는 능력, 마이다스의 손 같은 능력이거든요. 마이다스적인 어떤 재능가요. 뛰어난 인경미도 뛰어나고 재주꾼인데 저기에 연에 주어진 재물이 있는 데다가 또 어떤 월에서 재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주 재물이 너무 강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힘이 없으면 이 재물을 지지를 못해요. 내가 재주는 참 좋은데 재주 부리가 남 좋은 일 시킬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잘못하면 또 속성속피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때문에 반드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내 힘을 길러야 돼요. 내 내공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내공을 길러야 되는데 그것은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공부 내지 인생 책 공부뿐 아니고 학교 공부뿐 아니고 인생 공부 어떤 기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인은 동서양의 기인은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죽으라고 많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인 내공이 높아지 가지고 저 재물을 충분히 취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특성이 있고요. 자, 다음은 경금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 계통의 운이 좋아졌어요. 예, 그쪽에 인연이 잘 되는데 자, 이 관운은 내가 직장, 명예운은 내가 힘이 있으면은 내가 관, 권력을 내가 주인공으로서 쓸 것이냐, 내가 관이나 조직이 애속되어서 말단으로 하기 싫은 직장에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관건의 조제. 그 관건은 역시 공부, 라이센스, 학벌론이 달렸습니다. 내가 내공이 있으면은 그쪽에 내가 어떤 권력을 어떤 관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쓰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게 관에 애속이 되겠죠. 그런 게 있는데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공부가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는 갑자년에 태어났다. 네, 이 관을 본인이 지으려고 달라들거든요. 내 능력으로서. 근데 이때는 일부는 지어지기도 하지만은 또 너무 관에 치이기도 하네요. 약간 기복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공부를 열심히 해주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여자분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 사주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을 본인이 통제하고 본인이 주인공이 돼서 관리하려고 달라들 수 있어요, 보니까. 예,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좀 힘에 부치기도 하네요. 예, 다른 쪽에 또 글자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남편도 스트레스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예. 다음은 가을에 태어나면 되잖아요.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경금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 기초가 튼튼해집니다. 예, 쉽게 말해서 베이스가 튼튼하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한
게 주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연애에서 주어진 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겠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베이스, 기초가 있기 때문에, 내공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능적인 본인의 주관대로 주체성을 가지고 라이센스 어떤 프리랜서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여요. 예. 직장 생활은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네 보니까. 하지만 본인이 힘이 있기 때문에 저 능력을 마음껏 펼쳐도 관계없겠어요, 보니까. 그런 어떤 측면이 있네요.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내 식대로 살 것이다. 능력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길을 갖다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 관계 내지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잘났죠.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는 잘 눈에 안 띄울 수도 있어요, 보니까. 자, 심지어는 육체적으로도 튼튼하기 때문에 육체를 쓰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육체 뭐 어떤 전문 끼를 발휘하는 운동도 할 수 있고, 그죠? 하여튼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기능 능력이 잘 주어졌다. 기초가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경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경금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 재능,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나는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다. 심리가 강한데요. 저기에 연애도 또 그런 기능이 주어졌잖아요. 이게 중첩되어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다재다능합니다. 그야말로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손오공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재물까지 연결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그렇게 하면 좋은데, 감정도 풍부하고 참 좋은데, 대인관계도 좋고 참 좋은데, 문제는 너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본인의 실속을 못 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내가 재주 부려가지고 남 좋은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절제된 어떤 재능, 절제된 대인관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오지랖 위 너무 넓어도 안 좋죠, 그죠? 반드시 약간은 절제되려고 하니까 고급적으로 쓰려고 하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두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재능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고급적으로 흘러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학벌 어떤 라이센스 자격증 내지 어떤 이런 쪽인데 특히 기인을 많이 만나는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기인을 만나는 공부는 뭐예요? 책 공부예요. 책 속에 동서양의 유명한 책 속에 많은 기인들이 들어있죠. 그분들의 지혜를 빌리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저 재능이 아주 고급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경금이 신축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신축년에 태어나기 때문에는 기본적으로 주체성 내지 신축년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 2021년에 기본적으로 기인의 문서운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기인 문서, 굉장히 좋은 문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서를 본인이 잡는 게 좋아요. 뭐 내가 평생 쉬어야 할 안식처인 집 문서도 좋고. 내지 어떤 사업장의 문서도 좋고 일단 문서운이 좋습니다. 또한 좋은 소식운 내지 어떤 좋은 정보가 들어오는 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기인의 공부운도 들어오네요. 보니까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경금이 또한 내년에는 어떤 승부욕도 굉장히 강합니다. 내지 어떤 동업자 내지 어떤 좋은 친구도 들어오고 오지. 그래가지고 그 어떤 내공이 굉장히 튼튼해지는 해내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좋네요. 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는 이제 자주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죠. 일단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육신적으로 주의해야 될 상황을 한번 볼까요? 근데 남녀 공이 직장운은 좀 막히거든요. 직장은 좀 정체되고 막히니까 내년에 좀 한 해 좀 편히 쉰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운이 조금 막히거든요. 남편의 건강은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남녀 공이 모친의 건강, 모친의 운이 좀 막히기도 하네요. 그런 쪽이 있고 또한 기존의 문서는 조금 묶인 해 보니까 기존 문서가 묶인다는 이야기는 문서를 많이 움직이기 좋겠어요. 새로운 문서를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기존 문서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기토 중하
형제간에 오는, 본인의 건강을 좀 챙기셔야 돼요. 본인의 건강도 조금은 지체되는 활동이 조금 웃기는 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 경금도 좋은 것은 취하고 휴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신금도 자연 상태에서는 금속을 상징합니다. 아주 정제되는 금속이죠. 또한 보석을 상징하게 돼, 보석을 비유하게 되죠. 그래서 저 신금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잘생겼죠. 잘났죠. 그죠? 보석이니까. 그러니까 저 까칠한 측면도 있고, 냉정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굉장히, 기본적으로 어떤 정의나 의리 이런 쪽에 중요시하고 이제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네요. 자, 저러한 신금이 신금은 또 잘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실제로 예쁜 사람, 예쁘다고 여자는 이쁘고 남자는 뭐 잘생겼다 이렇게 볼까? 예, 그런 쪽의 신사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신사가 좀 다르나요? 얼굴이 그렇다고 볼 수 있게 되고 모양이 모습이 그죠? 자, 저 신금이, 이제 그런 신금이 이제 갑자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떠한 정보, 그러니까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어떤 유전자가 주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예. 예, 올바른 재물이 딱 주어졌는데, 역시 능력자네. 타고날 때부터 굉장히 똑똑합니다. 어떤, 내면적으로 굉장히 똑똑해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내가 배워서 똑똑한 게 아니고 타고날 때부터 내면적으로 한쪽으로 깊이 빠져들어가 가지고 어떤 본인이 좋아하는 쪽에 심취해서 빠져드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내면적인 똑똑함이 있거든요. 자, 그러한 어떤 그게 전문성 내지 기술성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 재물을 만들어내는 쪽, 결과를 만들어내는 쪽이 상당히 똑똑하거든요. 예, 상당히 요즘 말하는 이과적인 데 상당히 재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재능을 본인이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굉장히 전문성 쪽으로,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네. 자, 이것을 끝까지 내 것으로 취할지 못 취할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유정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년기에 잠깐 왔다가 가는 어떤 천재성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아쉽겠죠. 그죠? 자, 이러한 신금도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신금 갑자생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볼까?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 물질에 대한 감각이 잘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이제 현실주의자죠. 이름보다는. 그래서 통발이 빠르고, 굉장히, 척하면 알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가적인 마인드, 이제 이런 쪽, 물질과 돈에 대한 감각이 빠르죠, 이제. 그런 재능이 잘 주어졌어요, 보니까. 자,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저기 연에 주어진 저 재능, 기술하고 맞물려가지고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재물이 너무 왕해지면은 내가 힘이 없으면 못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물이 왕할 때는 내가 그 재물을, 물질을 관리, 통제해서 내 거로서 만들 수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취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면은 내가 재물에 끌려간다든지, 재물의 노예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 신금이 저 기술을 고급적으로 쓰면서 저 재물을 취하려고 그러면 역시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되겠네요. 라이센스, 학벌, 자격, 내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재물 기술을 내가 고급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역시 학교 공부뿐 아니고 인생 공부 내지 어떤 기인 공부, 기인을 많이 만나는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그 기인을 많이 만나가지고 어떤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기인은 내 주위에는 별로 많지 않겠죠. 그죠? 예. 책 속에 많습니다. 동서양의 책 속에 기인이 수없이 많으니까 그냥 죽으라고 공부하시라는 책 보라시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본인 인생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 자, 다음은 신금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이 좋습니다. 그쪽에 인연이 잘 되거든요. 인연이 잘 되는 거는 좋은데 관과 명예와 권력과 인연이 되는 거는 좋은데 내가 그 관원의 어떤 권력이나 그 칼자루를 짚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관이나 조직에 애속돼 종속되어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가 관건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죠. 그죠? 평소에 하기 싫은 직장 생활 하면서 말단으로 살아가야 돼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저 관이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능력있는 남편 만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려 그러면 반드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신금이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저 관을 내가 관의 주인공이 내가 쓸 수가 있고, 여자분은 잘난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 관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남편이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예, 남편 복이 떨어지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학교 공부뿐 아니고 기인 공부를 기인을 많이 만나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기인은 내 주위에는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기인은 동서양의 책 속에, 좋은 책 속에 다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분을 만나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넓히면 본인의 인생이 완전히 다 바뀌거든요. 자, 이상 여름에 태어나면 그렇고요. 자,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신금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같은 금의 계절에 태어났는데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태어나게 되면 본인의 근본 뿌리 근원이 튼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던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자, 그러한 기초가 튼튼한 거 가지고 연애에 주어진 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겠는 재주, 전문적인 재주, 예, 굉장히 좋다고, 아주 능력을 잘 제대로 발휘할 것 같아요. 왜냐면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약간 프리랜서적인 성능이 굉장히 강해질 것 같아요. 자신의 주관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나는 내 재주를 부리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프리랜서.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약간 능력자가 되겠네 봐요. 그로 인해서 남편의 관계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내지 남자들이 쉽게 마음에 드는 남자들을 못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데 뭐 그렇더라도 경제가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일단은 능력자로 태어나게 되죠. 남녀의 공이, 그죠? 예. 다음은, 심지어는 육체적인 것도 얼마인지, 육체적인 일을 하는 것도 얼마인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다음은 신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갈 것이야 하는 이런 쪽이죠.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야. 이런 쪽인데, 연애도 또 그런 재능이 주어졌거든요. 그런 끼가 주어지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 끼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다재다능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감정도 풍부하고 사회성도 좋고 다 좋은데 오지랖도 넓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지고 너무 천방지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재능도 너무 얕아질 수 있어요. 다재다능해버리니까. 한 곳이 어떤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되면은 단순 재주 재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라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재주 재능을 고급화시킬 수가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절제된 재주 재능, 내지 절제된 대인관계 이런 쪽에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그게 고급화되죠. 그죠? 급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돼요. 학교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인생 공부, 내지 기인을 많이 만나서 지혜와 지혜를 습득하는 공부. 자, 기인은 내 주위에는 많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인은 어디에 있느냐? 동서양에 많은 좋은 책 속에 기인 분들이 다 계시죠? 자, 그분들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훨씬 저 재능이 고급화됩니다. 급수가 올라갑니다. 네.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신금이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떤 정보가 들어오냐, 한복과의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네, 꿈을 먹고 사는 직업은 좋네요. 픽션을 먹고 사는 직업 쪽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나 예술이나 내지 어떤 아이디어를 먹고 사는 쪽, 이런 쪽은 상당히 좋습니다. 획기적인 생각, 역발상의 생각이 많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그쪽까지는 좋은데, 자, 현실적인 쪽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문서이 들어오는데 저 문서는 잡아주시면 안 됩니다. 저 문서는 의심하고 의심해야 돼요. 약간 사기일 가능성이 있고, 현재는 사기가 아니지만 와서 그 문서가 변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기에 솔깃한 정보라든지 기에 대한 솔깃한 소문은 그거는 의심하고 의심해야 됩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고 어떤 안 좋은 어떤
뭐 다단계 이런 쪽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안 좋은 종교 이런 쪽도 될 수 있어요.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 공부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인생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인생 철학 공부 이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심리 공부, 안 그러면 종교 공부를 하시는데, 종교도 한쪽에 치우치는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사이비 종교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쪽은 조금 그런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네. 픽션을, 망상을 써먹는 쪽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정도로 됐고, 그 다음에, 뭐, 육신적으로 주의할 사항은 형제 간의 건강은 좀 막히는 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평관니까 정인데, 다른 쪽은 큰 문제가 없네. 오히려 육신 쪽은 큰 문제가 없네요. 예. 자, 저러한 신금이, 예, 육신 쪽은 오히려 뭐 별 문제가 없네요. 예. 자, 신금도 내년에 좋은 것은 피하고, 나쁜 것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임수는 자연 상태에서 물을 상물, 물 중에서도 큰 바다, 호수, 큰 강물, 대해를 상해 대수. 자, 이 임수는 기본적으로 속이 깊고 중후한 일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토와 같이 속이 깊고 중후하지만 임수는 속으로는 말랑말랑합니다. 플렉시블해요. 예, 감정도 풍부하고. 자, 임수가 감정이 동하면 감정이 그냥 굉장히 격정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또한 수라는 성질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혜스럽고 지적 호기심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지적인 분야에 많이 종사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러한 임수가 이제 갑자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갑자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정생과 관련된 정보, 유전자, 어떤 유전자가 주어지느냐. 예, 한마디로 굉장히 내면적으로 똑똑합니다. 아주, 손는 천재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한쪽에 깊이 파고들어서, 그것도 굉장히 경쟁적으로, 경쟁심, 성불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이 똑똑하면 배워서 똑똑한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한 거예요. 전생에서 주어진 똑똑함이거든요. 천재성이거든요. 예. 자, 저 똑똑함은 끝까지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보니까. 네. 물론 저거를 내가 가지고 갈 것이니 말 것이니는 태어난 월 일시와의 관계를 봐야 되지만, 관계가 유정하면은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갈 수 되고, 관계가 무정하게 되면은 조상이 누렸든지, 안 그러면 내가 초년에 잠깐 왔다 가는 어떤 소년의 천재성을 끝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또한 저 임수가 갑자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식복도 있어. 식복도 상당히 잘 주어지거든요. 하지만 위험성도 있어요. 한번 조상 쪽에서 내지 부모 쪽에서 한번 크게 엎어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본인은 식복이 있습니다. 예, 식복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네요. 식복이라서 먹을 복이 있다는 것은 다 좋다는 거예요. 예, 먹을 복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복이죠. 그죠? 자, 저러한 임수가 태어난 계절별 갑자년 중에서도, 자,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저 임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능, 능력자입니다. 재주, 자신의 관심이나 호기심이 있는 쪽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어떤 액션을 하고 그쪽으로 가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죠. 나는 내 재능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게 되는 심리가 강합니다. 연애에서 그러한 재능이 주어지는데 또 월에서 또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재주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자, 이렇게 너무 재주가 많으면 약간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고, 이 재주가 약간은 얕을 수가 있어요. 대인관계도 약간은 천방지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프리랜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예.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어떤 틀에도 얽매이지 않고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예, 좋습니다. 예. 그쪽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렇게 그 어떤 기운이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재능이나 재주가, 그 다음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좀 급수가 높으려 그러면, 상급이 되려면, 질이 좋으려 그러면은, 수준이 높으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 공부는 라이센스원, 자격은 학벌운과 함께 인생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동서양의 기인을 많이 만나는 책에서 기인을 많이 만나시고 그 사람의 어떤 지혜를 얻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약간 절제된 내용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만 저 기술 재능도 고급화됩니다.
아마도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에 대한 생각, 잘난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참 만나기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잘 안 나타나죠. 왜냐, 내 눈이 상당히 고급이라, 높다 볼 수 있겠죠. 내 눈에 맞는 남자가 잘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러는 거는 약간은 좀 아쉬움이 있네요. 자, 다음은, 이제 여름에 태어나다.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그런 쪽이 굉장히 잘 좋아졌죠. 예. 물질에 대한 감각, 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납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자죠. 현실적입니다. 이론보다는 통밥이 빠르죠. 그죠? 예. 굉장히 일도 잘하고 일꾼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죠? 예. 이제 그러한 쪽으로 잘 주어졌어요. 자, 연애에 주어진 어떤 주체성하고 어떤 마이다스의 머리하고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고 있는데, 자, 이렇게 능력이 많이 있는데다가 재물까지 강하게 주어지면, 자, 저 재물이 강해지는데, 그럼 저 재물을 내가 관리 통제해 가지고 내가 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힘이 갖춰지지 않으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 가지고 재물의 노예가, 그러니까 내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거든. 내가 재주 부려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저 재물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죽으라고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내지 라이센스 내지 학벌 내지 전문 자격증 내지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내가 재주만 부리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그 공부는 어디가 있겠어요? 저 재물을 내 것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동서양의 그 기인들을 많이 만나는 게 좋아요. 내 주위에는 기인이 별로 없을 수 있겠죠. 그죠? 자, 동서양의 기인은 어디서? 책 속에 책. 책 속에 가면은 많은 좋은 기인들이 계시죠. 자,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저 재물이 아주 고급화됩니다. 네, 그렇겠죠. 그죠? 다음은 임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라이센스운, 학문운, 학벌운, 내공이 이제 깊어지는 해에 태어났거든요. 달이 태어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 연애에 주어진 재능을, 저 어떤 전문성 재능을 잘 써먹게. 다음은 임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가 본인의 근원이 이제 풍족하죠. 근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몸과 마음의 기초 베이스가 튼튼한 걸 가지고 연애에서 주어진 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겠네요. 경쟁심, 시기심, 질투심, 승부욕도 굉장히 강하네요. 예, 마이웨이 길을 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예, 가도 좋겠습니다. 예, 저걸 누가 맡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예. 대신에 남자에 대한 어떤 것은 조금 갈등이나 남자 복 이런 게 떨어지죠. 본인이 남자를 잘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똑똑한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역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학문이 좀 높아지면 좋겠네요. 예. 라이센스가 있으면 좋고, 자격, 어떤 내공이 있으면 좋겠네요. 자, 어떻게 보면은 저 임수가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근원이 튼튼하니까 어떤 육체를 쓰는 이런 일도 좋습니다. 예, 운동 같은 것도 괜찮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임수가 내년 2021년 신축년이 되면 자,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 볼까요? 자, 신축이 되면 기본적으로 반듯한 문서운이 들어오네요. 예, 내년에 문서를 잡으시면 좋습니다. 내가 쉼터가 되는 집 문서도 좋고, 사업장의 문서도 좋고, 예, 공부운, 라이센스운 이쪽도 좋고, 시험운도 좋네요. 예, 좀 많이 공부를 해도 상당히 좋은 운입니다. 보니까. 또 좋은 소식과 어떤 좋은 정보가 들어오는, 올바른 정보, 올바른 소식이 들어오니까 저는 의심하지 말고 그들이 믿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네, 좋네요. 그와 아울러서 관운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관, 똑바른 관 이쪽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혹시 미혼이시라 그러면은 남녀공 여자분 같은 경우는 반듯한 남편 운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쪽도 좋네요. 남편을 만나는 그런 운동인데 그런 소식도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네요.
자, 그런 반면에 육신적으로 이제 조심해야 될 상인데, 남자분 같은 경우는 처의 건강 내지 어떤 운이 좀 막히는 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사업을 하신 분은 현금의 유통의 흐름이 좀 막히는 해거든. 남자분 같은 경우는요. 남녀 공이 다 똑같네요. 예, 그런 좀 애로사항도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남편의 운이 좀 막히고, 건강이 조금, 지체되는 해. 새로운 인연은 좋은데 기존 인연은 조금 남녀 공이 배우자의 운이 조금 막히는 해라 볼 수 있겠어 보니까. 그러고는 뭐 별 문제가 없네요. 그러고는 별 문제가 없네요. 자, 임수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수로 태어나신 분, 개수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물 중에서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활용수, 빗물은 만사 만물에 다 유용하죠. 자, 비가 안 오면은 심지어 무생물도 무용지물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저 개수는 그야말로 생명수라고 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면 저기 운물물, 개울물, 우리 옛날에 개울물 다 먹고 마시고 생활용수 썼죠. 그죠? 내지, 그런 물이거든요. 또한 저 개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개수는 굉장히 쓸모가 있죠. 그죠? 어디서? 쓸모가 있고, 환영받고, 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되니까 너무 할 일이 많으면 너무 희생봉사만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저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너무 희생봉사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밥그릇 챙기시고, 내 몸과 마음을 추스려야 돼. 내가 있고 있은 후에 남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없으면 이상 모든 것도 없습니다. 또한 저 개수는 굉장히 지혜와 지적인 쪽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적인 분야에 종사하기도 하며, 그렇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저 개수라는 것은 지혜죠. 지혜. 인간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지혜를 필요한 쪽에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저러한 개수가 이제 갑자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갑자년에 태어나게 되면 과 상관, 상당히 똑똑하네요. 특히 언변 쪽으로, 언변이 똑똑하고 은행이 빠릅니다. 그렇네요. 본인의 주체 주관도 강하고, 그렇네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거예요. 배워서 똑똑한 게 아닙니다. 연애에서 운명적으로 조상과 관련돼서, 전생과 관련돼서 똑똑함이 주어졌죠.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 똑똑하다 보면은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약간은 부모의 속을 썩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하고 서로를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가르치려고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똑똑함은 본인이 가져가면 좋겠어요. 끝까지 가져가가지고, 요즘은 저게 쓸모 있죠. 특히 언론 계통이라든지, 하여튼 말하는 계통, 교육 계통이라든지, 정치 계통이라든지, 하여튼 뭐, 대인관계 계통, 그쪽에 요즘은 언어가 중요하죠. 자기 표현이 중요하죠. 그쪽이 탁월하기 때문에, 저거는 가져가면 좋겠어요. 또한 어떤 녹복도 좋으세요. 먹을 복이 있죠. 녹복이 좋기 때문에 좋은데, 저게 조상 쪽에서 한번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잘나가지고 한번 엎어먹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떤 가정 환경이 안 좋게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여기는 이제 사실 전체적인 거는 저게 나하고까지 연결될지 안 될지는 이제 봐야 되는데, 태어난 월 일시와 관계를. 자, 어지간 저러한 재능이 갑자한테는 주어졌어요. 갑자년에 개수한테는 주어졌는데, 자, 저러한 개수도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죠. 그죠? 어떤 계수이냐.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거 한번 볼까요? 봄은 양력으로 2, 3, 4, 5달인데, 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 끼가 좋아졌어요. 호기심이 강하고, 호기심이 많고, 그 호기심 쪽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하겠죠. 저게 연애에 주어진 재능하고 맞물려가지고, 호기심하고 맞물려가지고, 아주 호기심이 강하게 돼.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호기심이 왕이네, 왕. 때로는 너무 천방지축, 너무 설칠 수도 있어요. 요새 말하는 ADHD?
그런 쪽 굉장히 활발하죠. 그래서 봄에 태어나면 나는 내 재능대로 내 능력대로 살 것이다 하는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지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이거 누가 맡겼어요? 그 길로 가는 게 좋겠어요. 내비둬야 되겠네요, 항상.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내 능력대로 살 거니까 나를 막지 마라. 그래서 웬만한 남자는 마음에도 안 차고 성이 안 차죠. 내가 똑똑하니까. 자, 문제는 이렇게 너무 다재다능 똑똑하면은 약간은 그 급수가 떨어집니다. 재능 능력도 떨어지고 사회성 이런 것도 너무 천방지축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절제된 어떤 재능이 필요하고 절제된 대인관계가 필요합니다. 자, 그거 절제를 시키는 것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 라이센스, 자기가 학벌이 좋고 내공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굉장히 저 어떤 능력, 재능이라든지 대인관계가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간은 너무 천방지축이 될 수 있고 재능, 능력도 얕아진 그게 단순 어떤 재주꾼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학교 공부는 아니고 인생 공부 내지 어떤 기인 공부, 기인을 많이 만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인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내가 많이 습득하면 할수록 내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죠? 자, 그 기인은 내 주변에는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인은 어디 많이 있느냐?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있습니다. 좋은 책 속에. 그 책 속에 엄청난 많은 기인들이 계시죠. 그죠? 자, 그 기인들을 내 어떤 후원자로 여러분이 맞이하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자, 다음은 감목이 아니라 개수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줘 있죠. 전생과 관련된 정보, 조상과 관련된 정보, DNA가 주어졌거든요. 전생이 아니고 월과 관련됐으니까. 자, 그러한 재능이나 재주가 잘 주어졌는데,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통밥이 빠르고, 이론보다는 책보만 알죠.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어떤 재능과 재질, 어떤 능력도 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하지만 저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 지지를 못하거든요. 끌려가죠. 끌려가는데, 이거는, 갑자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기운이 있어요. 받쳐줘요. 제주도 있고 받쳐주기 때문에 저 재물은 어느 정도 본인이 관리 통제하고 본인이 취할 수 있겠어 보니까. 자, 개수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능력자, 일꾼이죠. 그죠? 일을 잘하는 시기 때문에. 특히 돈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좋아요. 어떤 재정이나 재무, 회계 쪽이라든지, 금융계통 쪽이라든지, 조직이나 어떤 사람을 관리하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좋고, 심지어는 어떤 단순 사물, 물질을 다루는 쪽, 어떤 어떤 기능 쪽도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일단은 재물이 잘 타고났네요. 자, 다음은 개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 라이센스, 학벌운 쪽이 좋아요. 쉽게 말해서 자격 내지 이런 쪽 내공이 있죠. 일단은 이제 그런 쪽이 내공이 갖춰지죠. 자, 내공이 갖춰지고 주체성도 있어 보니까 연에서 주관도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저 연에 주어진 저 어떤 똑똑함, 언변의 똑똑함, 은행의 똑똑함, 저걸 잘 써먹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 똑똑함이에요. 수준이 있는 재능이거든요. 전문 자격도 갖춘 똑똑함이기 때문에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직 계통으로 어떤 뭐 교육 계통도 되고, 정치로 나가도 되고, 뭐 언론 계통으로 가도 되고, 뭐 일단 말을 하고 행동하는 중 다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근본적인 베이스가 있으면서 내공이 있으면서 능력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저 개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 11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근원이 풍부하죠. 근원이. 그러니까 근본이 뿌리가 튼튼하다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근본 베이스가 기초가 튼튼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주관 주체성도 강하고 있는데요. 야, 그거 가지고 연애 조진 저 재능 쪽으로 밀고 가겠네요.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주관대로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능력자입니다. 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했죠. 이제. 자, 그로 인해서 내 주체대로 주관을 가지고 살겠다는 심리가 강해서, 남자를 쉽게 좀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네요. 웬만한 남자는. 내가 너무 똑똑하고 잘났죠.
자, 그렇지만 그냥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약간 오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바 센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자기 주관이 주체성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고집이 실릴 수 있죠. 그죠? 아나무인이라면 좀 이상하고, 하여튼, 너무 자기 주관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집이 강할 수 있죠. 네. 자, 일단은 그러면 베이스가 튼튼하니까 뭔가 마음이 건강해서 운동 같은 걸 해도 되겠어요. 몸을 쓰는 쪽, 육체를 쓰는 쪽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개수가 겨울에 태어나면 근원이 풍부하다. 그러면 베이스가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개수가 이제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떤 정보가 들어오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볼까요? 개수가 되면 기본적으로 생각, 어떤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이런 쪽이에요. 꿈이 떠오르는 쪽, 어떤 이런 쪽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non-fiction. 이런 쪽은 좋아요. 그러니까 예술이나 문학 내지 아이디어를 먹고 사는 쪽 이런 쪽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허구거든요. 허구를 먹고 사는 쪽은 좋아요. 내년에 오히려 전혀 남이 생각지도 않는 어떤 생각을 떨어지죠. 이제 역발상적인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 꿈 같은 생각. 그런데 그게 요즘은 돈이 되는 쪽도 많이 있죠, 그죠? 특히 온라인 쪽에서 보면 막 그런 게 허구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은 좋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실체가 있는 쪽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디어가 아닌, 그러니까 실리 어떤 원성이라는 이런 쪽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문서는 확실히 안 잡는 게 좋을 수가 있거든요. 저 문서는 잡으면은 약간 사기일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한 어떤 기에 솔깃한 정보라든지 기에 솔깃한 어떤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문서, 문제가 되는 정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꿈을 먹고 사는, 허구를 먹고 사는 쪽은 좋은데, 실리를 먹고 사는 쪽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실을 먹고 사는 쪽. 특히 투자를 하셔가지고 뭘 한다는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문서는 내년에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문서를 잡으시면 안 되겠네, 보니까요. 또한 관운도 조금 스트레스 운이거든요. 직장, 직업, 명예 이런 스트레스니까.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운도 조금 스트레스 운이네 보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공부를 하시는 건 좋은데 어떤 학문 공부, 어떤 인생 공부, 어떤 뭐 철학 공부, 인생의 진리에 대한 공부, 어떤 종교적인 공부도 하는데 종교 공부할 때 특히 한쪽으로 치우친 사이비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사이비 쪽도 있고 보이시피싱 이런 쪽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자, 이상 내년에 대해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육신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상황, 육신 관계에서는 부친의 건강이 조금 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부친의 건강이 좀 막히는 해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또 큰 돈이 한번 잠기는 해거든요. 특히 개수는 내년에 특히 돈을 크게 투자하시는 쪽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투자하시는 건 좀 삼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니까 관계없고 문서는 잡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문서가 막히니까.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모친 건강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년에 개수로 태어나신 분은 양부모의 운이 다 좀 정체되는 해거든요. 특히 건강을 미리 좀 대비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상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개수도 내년에 좋은 것은 시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조금이나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은 서로가 적선하는 겁니다. 적선지가의 필류예경, 적선한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